이탈리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세대를 이어 논을 지켜온 한 농부. 기계로 짓는 농사는 가짜라며 딸이 떠난 한국을 원망했죠. 하지만 한국 쌀을 맛본 그날 이후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지금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는 센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오 베르니입니다.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 파비아 마을의 농부죠. 우리 가문은 3대에 걸쳐 이 땅에서 카르나롤리 쌀을 길러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시작하셨고 아버지를 거쳐 제게 이어진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부터 논을 둘러봤어요. 차가운 아침 공기가 내 얼굴을 스쳐갑니다. 예전엔 이맘때면 푸르른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었는데 지금 내 눈앞의 땅은 갈라지고 메말라 있어요. 제 가슴도 이 땅처럼 갈라진 듯합니다. 카르나롤리 쌀은 이탈리아의 혼이야. 자주 외치던 말이지만 이제는 공허하게 들립니다. EU의 탄소 규제는 점점 강화되고 농약 사용은 제한되죠. 젊은이들은 쌀보다 파스타를 선호합니다. 누가 이런 전통 쌀에 관심을 갖겠어요? 제 자존심만 남았습니다. 어제는 지자체 공무원 마르코가 찾아왔습니다. 창고에 쌓인 팔리지 않은 쌀 더미를 보며 한숨을 쉬었죠. 베르니 씨, 이대로는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마르코는 테이블 위에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자마자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넓게 펼쳐진 논에서 웃고 있는 제 딸 안나였습니다. 한국으로 시집간 후 10년 거의 연락이 끊겼죠. 베르니의 딸이 한국에서 농업으로 성공했다고 하더군요. 스마트팜인가? 첨단 기술로 쌀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딸이 성공했다는 소식은 기쁘지만 기술이라니요. 저는 늘 손의 감각을 믿어왔습니다. 흙의 촉감, 물의 온도, 바람의 방향까지 몸으로 느끼며 농사를 지었죠. 기계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내 딸은 전통을 버렸군. 마르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의 딸은 전통을 발전시켰습니다. 한번 직접 보러 가보세요. 밤새 뒤척였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었어요. 벽에 걸린 사진 속에는 어린 안나가 제 어깨에 앉아 웃고 있었죠. 그 웃음이 그리웠습니다. 안나가 한국 남자를 만나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극구 반대했어요. 농부의 피가 흐르는 그 아이가 먼 이국으로 가다니요. 아침이 밝았을 때 결심했습니다.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 여권을 찾아 먼지를 털고 마르코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해달라고 했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게 됐죠. 공항으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파비아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옛날에는 이 들판 전체가 푸른 카르나롤리 쌀로 뒤덮였었는데 지금은 많은 논이 다른 작물로 바뀌었습니다. 변해버린 건 제 고향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비행기 표를 손에 쥐고도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과연 가야 하는 걸까? 내 딸이 일구는 논을 보면 더 상처받지 않을까? 망설이는 저를 마르코가 등을 밀듯 격려했습니다. 베르니, 때로는 변화도 필요합니다. 당신의 할아버지도 그 시대에 새로운 농법을 받아들였기에 지금의 베르니 농장이 있는 거예요.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평생 일군 땅이 점점 작아지더니 구름 속으로 사라졌어요. 12시간의 비행. 처음 타보는 비행기에서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께서 쌀을 심는 법을 가르쳐 주시던 모습, 첫 수확의 기쁨, 안나가 태어났을 때의 환희까지. 비행기가 흔들릴 때마다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내가 고집스러웠던 걸까? 안나가 한국으로 떠나던 날 마지막으로 한 말은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였습니다.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한국에 도착하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할까? 그동안 잘 지냈냐고 물어볼까? 10년의 시간은 너무나 길었습니다. 내 손녀도 이제 10살이겠군요. 얼굴도 모르는 내 손녀. 비행기가 한국 상공에 들어섰다는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땅이 보였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너진 논처럼, 무너진 자존심처럼 이제 제 마음도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틈새로 새로운 희망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유리창과 높은 천장이 저를 압도했어요.
파비아 마을 전체가 들어갈 것 같았죠. 수화물을 찾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10년 만에 볼 내 딸 안나는 어떻게 변했을까? 출구를 나서자 사람들 사이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안나였어요. 그 아이는 여전히 제 딸이었지만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아버지, 여기까지 오셨네요. 안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딸을 포옹하고 싶었지만 저도 모르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10년의 시간이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죠. 안나, 잘 지냈니? 짐을 들고 따라가며 물었어요. 안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했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 안나는 한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제 완벽히 한국어를 구사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인이 되어가는 제 딸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차에 타고 나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이탈리아와 너무 달랐어요. 도시를 벗어나자 펼쳐지는 넓은 논들이 보였습니다. 저기가 내 농장이니? 안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아닙니다. 조금 더 가야 해요. 마침내 안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적인 주택과 뒤로 펼쳐진 넓은 논이 보였어요. 논 가장자리에 설치된 이상한 장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다 뭐지? 현관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왔어요. 안나의 남편 김현수였습니다.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눈빛에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장인어른, 오랜 여정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식적인 인사였어요. 저도 억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김현수는 제 짐을 받아들고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저희 농장을 보셨나요? 스마트팜 시스템을 갖춘 최신식입니다. 벌써 3년째 최고 품질의 쌀을 생산하고 있죠. 자랑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심기가 불편했어요. 최신식? 스마트? 농사에 그런 게 무슨 소용이람? 이탈리아 방식, 여긴 안 통해요. 한국은 효율성이 중요합니다. 김현수의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반박하려는 순간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작은 여자아이가 달려와 제 다리를 안았습니다. 안나의 딸 은비였어요. 처음 보는 외할아버지인데도 망설임 없이 반겼죠. 갑자기 뭉클해져서 은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은비야, 할아버지 처음 보는데 많이 반가웠니? 은비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사진 많이 보여줬어요. 이탈리아 할아버지는 쌀 농사의 달인이라고. 안나가 저에 대해 이야기했다니 의외였습니다. 은비는 이탈리아어로 벤베누토, 논노 라고 말했어요. 환영합니다, 할아버지. 라는 뜻이었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안은 현대적인 인테리어였지만 한쪽 벽에 파비아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안나가 고향을 완전히 잊지는 않았나 봅니다. 김현수는 컴퓨터를 켜고 농장 데이터를 보여주려 했어요. 센서가 토양 습도를 측정해 자동으로 물을 공급합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됐네. 나는 그런 기계 같은 건 믿지 않아. 방 안의 공기가 차가워졌어요. 안나는 한숨을 쉬었고 김현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 좀 쉬세요. 저녁 먹기 전에 방에서 쉬시는 게 어떨까요? 방으로 안내받아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창문 너머로 넓은 논이 보였어요. 반듯하게 정리된 논두렁,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된 장치들. 이탈리아의 내 논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비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액자를 들고 있었죠. 할아버지, 이거 엄마가 항상 보는 사진이에요. 액자 속에는 어린 안나와 제가 함께 논에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나의 첫 모내기 날이었어요. 엄마는 이탈리아 논이 그리워요. 자주 이야기해줘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안나는 여전히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었군요. 그런데 왜 저는 그것을 몰랐을까요? 제가 연락을 막았던 거죠. 저녁 식사 시간, 테이블 위에는 한국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중앙에는 하얀 쌀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이어졌어요. 김현수와 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고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은비만이 이 무거운 공기를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내일부터 농장을 본격적으로 둘러볼 예정이에요. 과연 이 한국의 기술이 제 농사법보다 나을까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이미 변화하고 있어요. 딸을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제 마음의 빗장이 조금씩 열리고 있으니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안개 피어오르는 논이 보였어요. 이탈리아의 아침과는 다른 풍경이었죠. 파비아의 논은 나무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여기 나주의 논은 더 넓고 트여 있었습니다. 방을 나서니 은비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할아버지를 보려고 일어난 모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아침 먹으러 가요. 은비의 작은 손이 제 손을 잡았어요. 손녀의 온기가 마음까지 따뜻하게 했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안나와 김현수는 이미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현수는 태블릿을 보고 있었고 안나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현수가 말했어요. 오늘은 농장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스마트 관계 시스템과 드론 모니터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농사는 기술이 아니라 감각이에요. 제 할아버지부터 3대가 지켜온 방식입니다. 해질녘의 바람 방향을 알아야 물을 얼마나 댈지 결정할 수 있어. 기계가 그걸 알 수 있겠나? 김현수는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진지했어요. 저희는 24시간 기상 데이터를 모니터링합니다. 풍향, 습도, 모든 것을 기록하고 예측해요. 사람의 감각보다 정확합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안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식사부터 하세요. 얘기는 그 후에 해도 될 것 같아요. 안나는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김치, 생선구이, 국 그리고 중앙에 놓인 하얀 쌀밥 모두 낯선 음식이었어요. 하지만 쌀밥만큼은 익숙했죠. 은비가 제 밥그릇에 김치를 올려줬습니다. 할아버지, 김치랑 같이 드세요. 엄마가 만든 거예요. 안나가 쌀밥을 제 앞에 놓았어요. 아버지, 드세요. 우리 논에서 키운 쌀입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쌀의 윤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탈리아 카르나롤리 쌀은 리조또에는 좋지만 밥으로 먹을 때는 퍼지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이 쌀알은 진주처럼 하나하나 살아있었습니다.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어요. 쌀 한 알 한 알의 식감이 혀끝에서 느껴졌습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찰진 식감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가 평생 먹어온 쌀과는 달랐어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이건 내가 아는 밥이 아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70년 가까이 쌀을 길러온 농부로서 이런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안나의 눈에 기대감이 어렸습니다. 맛이 어떠세요, 아버지? 완벽하다. 어떻게 이런 밥맛이? 김현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AI로 수분 조절한 스마트팜 쌀입니다. 토양 상태, 물 공급, 수확 시기까지 모두 데이터로 관리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린 제게 쌀밥을 떠먹여 주시며 에밀리오, 이것이 우리의 정성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계와 데이터로 만들어진 이 쌀이 그 어떤 밥보다 완벽했습니다. 기술이 어떻게 이런 감정을 담을 수 있는 걸까요? 손이 떨렸어요. 또 한 숟가락을 떠서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모든 감각을 여러 맛을 느꼈어요. 쌀 한 알 한 알에서 깊은 맛이 우러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맛을? 김현수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저희는 수확 2주 전부터 물 관리를 특별히 합니다. 드론으로 엽록소 수치를 확인하고 반사광 패턴을 분석해 정확한 수확 시기를 결정해요. 제 생각에 틀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전통에 의존해 농사를 지어왔는데 이곳의 기술은 그 모든 것을 무색하게 했어요. 잘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창가로 갔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제 정체성, 제 자부심,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은비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우리 논 보러 갈래요? 제가 안내할게요. 은비의 순수한 제안에 마음이 조금 진정됐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 나갔어요. 집 밖으로 나가는 길에 안나와 김현수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논으로 나갔어요. 이탈리아 농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저기 센서들, 물 공급 장치, 드론 보관소까지 있었어요. 하지만 논은 생명력으로 가득했습니다. 쌀이 자라는 모습은 파비아와 다르지 않았어요. 논에 발을 디뎠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목을 적셨어요. 익숙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물의 차가움, 진흙의 부드러움, 이것만큼은 이탈리아와 같았어요. 농사의 기본은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 식사 후 김현수는 농장 투어를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농업 기술을 직접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거부하고 싶었지만 어제의 쌀밥 맛이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밥을 만든 비결이 궁금했어요. 그래, 보여줘. 그 기술이란 걸 말이야. 김현수는 만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나는 놀란 듯 했어요. 제가 그렇게 쉽게 수긍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농장으로 향했어요. 넓은 논 앞에 작은 컨테이너 건물이 있었습니다. 김현수는 그곳을 통제실이라고 불렀어요. 문을 열자 컴퓨터 화면들이 가득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장인어른, 이곳에서 모든 농장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토양 습도, 기온, 일조량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측정해요. 화면에는 논을 구역별로 나눈 지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각 구역마다 다른 색상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김현수의 설명으로는 색상이 수분 함량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디에 물을 더 공급하고 어디는 물을 줄여야 하는지 결정해요. 사람의 감으로는 알 수 없는 미세한 차이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계가 어떻게 흙을 이해하지? 흙은 살아있는 거야. 만져봐야 알 수 있는 거라고. 김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번 밖으로 나가볼까요? 논으로 나갔어요. 김현수는 작은 기계를 꺼내 땅에 꽂았습니다. 몇 초 후 그의 휴대폰으로 데이터가 전송되었어요. 이 센서는 흙의 성분까지 분석합니다. 질소, 인, 칼륨 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부족한 성분이 있으면 즉시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위를 올려다보니 드론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김현수의 설명에 따르면 드론은 매일 논을 촬영해 작물의 성장 상태를 감시한다고 했어요. 드론 카메라는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는 적외선 영상도 촬영합니다. 식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병충해가 시작되는 것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요. 놀라웠습니다. 파비아에서는 제가 매일 아침 논을 걸으며 작물 상태를 확인했어요. 때로는 이상 징후를 놓치기도 했고 병충해를 늦게 발견해 피해를 입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건 마법 같은데? 김현수는 웃었습니다. 마법이 아니라 과학이에요. 그리고 이건 자동 물 관리 시스템입니다. 논두렁에 설치된 파이프 시스템을 보여줬어요. 시스템이 작동하자 여러 구역의 다른 양이 각기 미세하게 조정된 물이 공급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온 논에 같은 양의 물을 대야 했지만 이제는 각 구역의 필요에 맞게 물을 공급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그는 자동 제초 시스템을 보여줬습니다. 레이저로 잡초만 선별해 제거한다고 했어요. 제초제 사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잡초를 관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농장 한쪽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김현수는 그것이 농장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에도 좋고 비용도 절감된다고 했어요. 기계가 모든 걸 다 하는구나. 농부는 뭘 하지? 제 질문에 안나가 대답했습니다. 언제 왔는지 우리 뒤에 서 있었어요. 우린 흙을 이해하기 위해 기계를 쓰는 거예요. 농부의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 이 데이터가 의미를 가져요. 안나의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 결국 이 모든 기계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 도구를 쓰는 사람의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농장의 젊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베르니 씨, 저도 이탈리아 농법에 관심이 많아요. 언젠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직원의 말에 놀랐어요. 이렇게 첨단 기술로 가득한 농장에서도 전통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니. 힘든 일은 기계에게, 마음은 농부에게. 이게 우리의 철학입니다. 김현수의 말이 오래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힘든 일은 기계에게, 마음은 농부에게. 이것이 한국 스마트 농업의 본질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수확한 쌀을 처리하는 시설로 이동했어요. 수확부터 건조, 도정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품질 검사는 사람이 했어요.
최종 판단은 언제나 사람의 감각을 믿습니다. 기계는 도울 뿐이에요. 김현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됐어요. 기술은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농장을 둘러본 후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한편으로는 내 평생의 방식이 구식이 된 것 같아 서글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새로운 방식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비가 제 손을 잡고 물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농장 어때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배우고 싶구나. 이 말은 제 입에서 나왔지만 저도 놀랐어요. 70년 농사 경력의 늙은 농부가 배우고 싶다니요. 그러나 이것이 진심이었습니다. 어쩌면 나도 변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안나가 특별히 이탈리아 요리를 준비했다고 했어요. 부엌에서 리소토 향이 풍겼습니다. 제 향수를 자극하는 냄새였죠. 테이블에 앉자 안나가 리소토 접시를 내려놓았어요. 아버지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요. 카르나롤리 쌀로 만든 리소토입니다. 김현수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이탈리아 쌀을 어디서 구했어? 안나는 살짝 미소 지었어요. 비밀이에요. 오랫동안 보관해뒀던 거죠.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딸이 이렇게 저를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첫 숟가락을 떠서 맛을 보았어요. 파비아의 맛이 혀끝에서 느껴졌습니다. 고향의 맛이었죠. 맛있구나, 안나. 내 할머니의 요리 솜씨를 닮았어. 안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랜만에 들은 칭찬이었겠죠.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분위기는 편안했어요. 은비가 학교 이야기를 했고 안나는 마을 축제 준비에 대해 말했습니다. 모두가 이야기에 참여했어요. 제게도 파비아의 축제에 대해 물었고 저는 즐겁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김현수가 화제를 돌렸어요. 장인어른, 오늘 농장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편안했던 분위기가 갑자기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안나가 남편을 향해 경고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하지만 김현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을 파비아에도 도입하면 생산량이 적어도 30% 증가할 겁니다. EU 규제도 쉽게 충족할 수 있고요. 제 손에 쥐고 있던 포크가 떨어졌어요. 소리가 식당에 울렸습니다. 갑자기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너희가 뭘 알아? 쌀은 손끝에서 나는 거야. 기계가 아니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은비가 놀라서 움찔했어요. 안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김현수는 도움을 주려는 거예요. 도움? 내 농장을 기계로 가득 채우자는 게 도움이란 말이냐? 3대를 이어온 방식을 버리라고? 김현수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전통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발전시키자는 거죠. 장인어른의 경험과 지식은 여전히 가치 있습니다. 그의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 가치? 70년 농사 경험에 여전히 가치가 있다고? 건방지구나. 테이블에 주먹을 내리쳤어요. 물잔이 흔들렸습니다. 식탁은 침묵에 빠졌어요. 안나의 눈에 실망감이 어렸고 김현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은비는 겁에 질린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안나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고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뱉은 말은 거둘 수 없었습니다. 식사 끝났다. 밖에 나가겠어. 의자를 밀고 일어났어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달빛이 논에 반사되어 은은하게 빛났어요. 논두렁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흙을 만졌어요. 촉촉한 흙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졌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왔어요. 무엇 때문에 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상실감 때문인지 아니면 후회 때문인지. 나만 과거에 갇힌 건가? 파비아의 내 농장이 떠올랐습니다. 갈라진 논바닥, 쇠락해가는 농기구들, 점점 줄어드는 주물량. 이대로 가다간 제대에서 농장이 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전통을 버리고 기계에 의존해야 하나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파비아의 밤하늘이나 나주의 밤하늘이나 별은 같았어요. 사람들의 고민도 결국 다르지 않은 건가요?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은비가 조심스레 다가오고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물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은비의 순수한 관심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비는 제 옆에 앉아 물병을 건넸습니다. 여기요. 목마르실까봐 가져왔어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은비가 논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할아버지, 여기 이 논도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 말에 놀랐습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맞아요, 논은 살아있습니다. 파비아의 논도, 나주의 논도 모두 살아있어요. 그래, 살아있단다. 은비는 손으로 물을 떠서 제게 보여줬습니다. 이 물도, 이 흙도 모두 살아있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기계는 도와주는 거라고요. 어린 은비의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기계와 전통이 공존할 수는 없을까요? 은비의 작은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제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했어요. 이 순간 희미하게나마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 안개가 논에 깔려 있었어요. 어제 저녁에 불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식탁에서 화를 내고 나온 후 은비와 이야기를 나눈 것까지는 기억나지만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제게 담요를 덮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방 밖으로 나오니 집안은 조용했어요. 아직 이른 시간이라 다들 자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한 잔 만들어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농장 쪽에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일찍 일어나 일을 하고 있었어요. 호기심에 집을 나와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김현수였어요. 그는 센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는 소리에 뒤돌아봤어요. 장인어른, 일찍 일어나셨네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제 저녁의 다툼이 아직 공기 중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김현수, 어제는 미안했네. 제 입에서 사과의 말이 나오자 김현수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장인어른의 전통을 존중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자네는 단지 도움을 주려 했을 뿐이지. 내가 고집이 너무 셌던 거야. 김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직접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모내기 말입니다. 제안에 놀랐지만 어째서인지 거절할 마음이 없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현수는 작업복과 장화를 가져왔어요. 제가 갈아입는 동안 그는 모종을 준비했습니다. 논으로 함께 걸어갔어요. 우리는 여기서 시험 재배를 합니다. 새로운 품종이나 재배법을 시도해보는 곳이에요. 작은 논이었습니다. 물은 이미 차 있었고 모판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김현수가 모판을 들고 논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그를 따라 들어갔어요. 김현수가 모내기 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식 방법은 이탈리아와 약간 달랐어요. 하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쌀을 심는 정성, 그것은 어디서나 같았어요. 첫 모를 심기 위해 몸을 숙였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나이든 몸이 예전 같지 않았죠. 두 번째, 세 번째 모를 심는데 무릎이 떨렸습니다. 갑자기 중심을 잃고 논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장인어른, 괜찮으세요? 김현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끄러웠어요. 평생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는 모 몇 개 심지 못할 정도로 늙어버렸나 봅니다. 괜찮아. 그저 잠시.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김현수가 갑자기 자리를 떠났어요. 혼자 남겨진 저는 천천히 일어서려 했지만 허리와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김현수가 돌아왔어요. 그의 손에는 낯선 기계가 들려 있었습니다. 자동 모판 이식기였어요. 이걸 써보세요. 허리에 무리가 덜 갑니다. 김현수는 말없이 기계 사용법을 보여줬습니다. 버튼 하나로 모가 정확한 간격으로 심어졌어요. 놀라웠습니다. 제가 손으로 하던 작업을 순식간에 끝내는 기계였죠. 이 기계. 나쁘지 않구나. 김현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기계는 우리의 몸을 돕는 도구일 뿐이에요. 농부의 마음과 경험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함께 작은 논에 모를 전부 심었어요.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걸렸을 일을 1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논에서 나오는데 안나와 은비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버지, 거기서 뭐 하세요?
안나의 놀란 목소리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모내기지. 내 남편이 좋은 도구를 알려줬단다. 은비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어요. 진을 묻은 제 손을 보고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농사 짓는 거예요? 저도 할래요. 김현수가 은비를 안아들었습니다. 다음엔 내 차례야. 오늘은 할아버지와 아빠가 특별한 농사를 지었어. 안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었겠죠. 아버지와 남편이 함께 농사를 짓는 모습이라니. 저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식탁에 앉아 간단한 아침 식사를 했어요.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김현수가 물었습니다. 장인어른, 이탈리아에서는 모내기 후에 특별한 의식 같은 것이 있나요? 제 이야기에 모두가 귀 기울였어요. 처음으로 이 가족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작은 것에서 시작되나 봅니다. 식사 후 안나가 저를 불렀어요. 아버지, 오후에 시간 있으세요? 제가 특별히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열린 마음으로 이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안나는 저를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나주의 작은 마을 회관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나주와 파비아 농업 교류 세미나라고 쓰여 있었어요. 안나, 이게 다 뭐지? 안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한국과 이탈리아 농업 교류 세미나가 있어요. 저희가 몇 달 전부터 준비했던 행사입니다. 놀랐습니다. 안나가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준비했다니요. 회관 안으로 들어가자 더 많은 사람들이 보였어요. 대부분 농부들로 보였지만 정장 차림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안나가 저를 무대 옆으로 안내했어요. 아버지, 사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 게스트로 모시고 싶었어요. 이탈리아 카르나롤리 쌀의 전문가이자 3대 농부인 아버지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내가? 무대에 올라가서 말을 하라고? 김현수가 다가왔어요. 장인어른의 경험은 매우 귀중합니다. 우리 농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거절하려 했지만 안나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 해볼게.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한국의 스마트 농업에 대한 발표가 있었어요. 김현수도 무대에 올라 자신의 농장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탈리아 농업 대표단의 발표가 있었어요. 놀랍게도 제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파비아의 전설적인 농부 에밀리오 베르니라고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됐습니다. 무대로 올라가자 긴장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관객석에서 은비가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덕분에 마음이 진정됐어요. 저는 에밀리오 베르니입니다. 이탈리아 파비아에서 온 농부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어요. 카르나롤리 쌀을 재배하는 방법, 전통 농법의 중요성, 3대에 걸친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사회자가 질문을 받았어요. 한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베르니 씨, 한국의 스마트 농업 기술을 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탈리아 농업에도 도입할 가치가 있을까요?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단호히 거부했을 질문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탈리아의 전통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은 미래를 꿈꾸게 하더군요. 내 대답이 끝나자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곧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전통과 기술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제 딸과 사위가 그것을 보여줬어요. 발표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탈리아 대표단도 관심을 보였어요. 그들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베르니 씨, 인터뷰 요청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찍어도 될까요? 유럽 농업 채널에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어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익숙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안나의 격려하는 눈빛을 보고 수락했습니다. 조그만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카메라와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긴장했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준비했어요.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베르니 씨, 한국에서의 경험이 어땠나요?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여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파비아를 떠나올 때의 분노와 불안, 안나와의 재회, 김현수와의 갈등, 한국 쌀의 놀라운 맛, 스마트팜의 기술들, 그리고 은비의 순수한 미소까지. 처음에는 거부감이 컸습니다. 70년 농사 경험에 자부심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차 깨달았습니다. 쌀은 사랑입니다. 방법만 달랐던 거죠. 말을 이어갔어요. 기술은 전통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비아로 돌아가면 제 농장에도 일부 기술을 도입해 볼 생각이에요. 인터뷰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니 김현수가 태블릿을 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흥분한 표정이었어요. 장인어른, 벌써 인터뷰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갔어요. 반응이 뜨겁습니다. 화면을 보니 제 인터뷰 영상 아래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베른이 한국의 농부가 되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안나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멋지셨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이해했어요.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전통과 혁신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 풍경도 익숙해졌네요. 논에 깔린 아침 안개, 센서들의 작은 불빛, 멀리서 움직이는 드론까지. 짐을 싸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는 달리 이제는 떠나기 아쉬운 마음이 컸어요. 문득 손에 든 물건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작은 유리병이었어요. 어제 김현수가 준 것으로 스마트팜에서 수확한 쌀이 담겨 있었습니다. 파비아에 가져가세요. 이건 장인어른과 안나가 함께 심은 논의 쌀입니다. 김현수의 말이 떠올랐어요. 유리병을 조심스레 짐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쌀이 아니라 화해와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죠.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비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또 오실 거죠? 그 질문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래, 꼭 다시 올게. 아침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모두 말은 적었지만 눈빛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안나는 계속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아버지, 공항 가기 전에 농장에 잠깐 들릴까요? 안나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농장으로 향하는 길, 김현수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특별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농장에 도착하자 김현수는 저를 작업실로 안내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소포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파비아의 형제들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소포를 열어보니 쌀 포대가 여러 개 들어있었어요. 모두 안나의 농장에서 수확한 쌀이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도 있었죠. 이 태블릿에는 간단한 토양 분석 앱이 설치되어 있어요. 파비아 농장의 토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이 정도만 시작해보세요. 감동이었습니다. 이들은 제 농장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어요.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김현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이제 우린 한 가족이잖아요. 농장을 둘러보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논두렁에서 은비가 멈춰 서더니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보세요. 작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어요. 에밀리오와 은비의 논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제 이름과 은비의 이름을 딴 특별한 논이었어요. 이건 할아버지와 제가 함께 관리할 논이에요. 할아버지가 이탈리아에 계실 때는 제가 대신 돌볼게요. 영상통화로 알려주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작은 논이 한국과 이탈리아를 잇는 다리가 될 거예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 안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해보렴. 파비아에 도착하시면 저희가 보낸 쌀을 삼촌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영상통화로 그분들이 맛보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한 달 후 파비아에서 저는 안나의 부탁을 실행했습니다. 형제들과 이웃들을 초대해 한국에서 온 쌀로 리소토를 만들었어요. 그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에밀리오, 이게 내 논 쌀보다 낫다. 형제 마리오의 솔직한 감탄이었어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저는 태블릿으로 안나와 영상통화를 연결했죠. 화면 너머로 안나와 김현수, 은비가 보였습니다. 형제들은 화면 앞에 모여 한국 쌀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안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인정의 눈물이었죠. 대화가 끝나고 은비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논에도 미래가 있죠? 잠시 생각했습니다. 파비아의 내 농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희망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들, 안나와 김현수의 도움,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제 자신의 마음가짐이 있었으니까요. 그래, 은비야. 이건 우리가 함께 만든 논이야. 우리 논에는 미래가 있단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질녘의 파비아 들판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내일부터 저는 태블릿으로 토양 분석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작은 변화지만 시작이에요. 한 사람의 고집은 변화를 거부하지만 가족의 사랑과 한 그릇의 밥은 그 고집마저도 녹입니다. 한국 쌀은 저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변화와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 논에는 두 나라의 흙이 섞여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전통과 한국의 혁신이 함께 자라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화합이 아닐까요? 바다 건너 은비가 돌보는 에밀리와 은비의 논처럼 세대와 국경을 넘어선 농부의 정신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